오늘은 아이가 약이나 물질을 삼켰을 때 집에서도 지켜봐도 되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확인한 뒤 중독관리센터 1339나 119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아이가 뭔가 삼켰다면 먼저 침착하게 중독관리센터 1339나 119에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원에서는 의식, 호흡, 순환 같은 위험 신호를 A, B, C, D, E 순서로 평가하고 충분히 관찰한 뒤 집으로 보낼지 아니면 전원할지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삼키는 경우는 대부분 양이 적어 위험이 낮지만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증상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화 중독은 크게 두 가지 양상입니다. 어린 소아는 대부분 호기심에 입으로 가져가는 비의도적 섭취로 전체의 80에서 85%를 차지하고 보통 한 종류를 소량 먹어 무엇을 먹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반면 청소년은 자해 목적의 의도적 중독이 많아 여러 약을 다량으로 먹고 시간도 불분명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평가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해 연령이 아닌 아이가 여러 약을 먹었거나 어린 아이가 대량으로 삼킨 경우엔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뭔가 삼켰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약이나 물질 이름을 빈 통이나 껍질로 확인하고 남은 양을 보고 최대 얼마나 먹었을지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정상이던 시각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남은 약과 용기, 사진을 챙겨서 중독관리센터 1339나 11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소금물을 먹이거나 다른 음식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1339의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 다음과 같은 신호가 하나라도 보이면 집에서 지켜보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첫째, 의식 변화로 축 늘어지거나 잘 안 깨거나 발음이나 걸음걸이가 어눌한 경우입니다. 둘째, 호흡 이상으로 숨이 느리거나 입술이 파래지는 경우고요. 셋째, 경련을 하거나 심한 구토가 반복되거나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오른쪽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중독의 세 가지 징후입니다. 의식 저하, 호흡 저하, 동공이 작아지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이른바 한알도 위험한 약들입니다. 첫째, 혈압약 중 칼슘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는 섬액과 저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24시간에서 48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뇨약인 설포닐우레아나 인슐린은 저혈당이 4시간에서 24시간 뒤에 갑자기 올 수 있어 내원 시 혈당이 정상이어도 길게 관찰해야 합니다. 셋째, 사만계 항우울제는 부정맥과 경련 위험이 있고 가장 위험한 건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으로 한 모금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즉시 전원해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이 없어도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언제 집으로 귀가 조치를 하게 될까요? 다음 6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입니다. 첫째, 관찰하는 동안 증상 없이 활력 징후가 정상으로 유지될 때. 둘째, 먹은 약이 저독성이어야 하고. 셋째, 체중당 섭취량을 계산했을 때 독성 용량보다 적어야 하고. 넷째, 충분한 시간 관찰했는데 일반 약 같은 경우는 4에서 6시간,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형은 8에서 12시간, 당뇨약은 10에서 24시간입니다. 다섯째, 보호자가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여섯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런 6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안심하고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왼쪽처럼 한알도 위험한 약을 먹었거나 의식, 호흡, 맥박, 혈압에 이상이 있거나 심전도 이상, 경련, 대사성 산증이 있거나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의심되면 바로 전원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당장 위험하진 않아도 추가 관찰이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청소년의 의도적 중독은 약 독성과 별개로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가 꼭 필요하고요. 관찰 시간이 부족하거나 보호자나 환경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먹은 약과 양, 시각이 불분명할 때도 더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 호흡, 순환을 안정시키고 수액과 산소,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활력 징후를 집중 감시합니다. 둘째,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면 활성탄을 먹여 약이 몸에 흡수되는 걸 줄이는데 의식이 떨어졌거나 부식성 물질을 먹었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셋째, 원인 약물에 맞는 해독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에는 NaC, 마약성 진통제에는 날록소를 쓰고 필요하면 혈액투석으로 배출을 돕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쓰던 억지로 토하게 하는 토분 시럽은 이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약과 세제를 잠금 장치가 있는 곳, 아이 손과 눈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보관하시고 절대 음료수병 같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음료수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은 한 모금도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녀오실 때는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남은 약, 빈 용기, 제품 사진, 그리고 나타난 증상, 시각을 메모해 보시면 평가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뭔가 삼켰다면 먼저 중독관리센터 1339나 119에 연락하고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확인하세요.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마시고, 둘째, 의식이나 호흡이 떨어지거나 동공이 작아지거나 경련을 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며 특히 이 세 가지가 같이 오면 마약성 진통제 중독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 당뇨약, 삼원계 항우울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같은 한알도 위험한 약은 증상이 없어도 관찰하거나 전화를 해야 합니다. 넷째, 집에 보내는 건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충분히 관찰한 뒤에 결정을 합니다. 걱정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1339에 문의해주세요.